네, 어려운 책이죠. 능률 고급 독해. 이걸 선택하는 학교가 별로 없는데, 자, 대단한 것 같아요. 공부하기 많이 빡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해야지. 세미남 같이 내용을 잘 디벼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Here we go. 전통적인 관점, 어떤 관점? 예술가의 관점은 중요한 것이었다. 어디에? 동시대 창의성에 대한 해석에. 전통적인 관점들은 동시대의 창의성 해석에 있어서 중요했대. 중세 기독교에서 예술가는 이해되었대. 무엇이라고? 수단이라고. through which, 그걸 통해서 신의 창조적인 영감이 형태를 found, 찾는? 아니, 갖추는. 신의 영감, 신의 생각이 형태를 만드는 수단이 무엇이었다? 예술가였대. 즉, 예술가가 신의 생각을 만드는 도구였다는 얘기지. 예술가의 disciplined, 교육받은 훈련과 장인정신 을 통하여 중세 기독교 예술가들은 brought, 가져왔어, 신의 비전, 신의 계획을 가져왔지. 어디로? 현실로 작품으로 인식하며 무엇을? 영감과 예술 작품은 신으로부터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즉 나의 재능은 신이 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And that, 그리고 그리하여 예술가는 단순히 수단이었지. 신의 영감의 수단이었대. 그러므로 예술가는 개인적인 실루엣 또는 신망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identify A as B, 스스로를 장인이라고 정체화시켰어. not, 무엇이 아니라 originator, 최초자 또는 창조자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신의 영감을 표현하는 도구야. 즉 신이 만든 것이고 나는 그것을 표현할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대. 르네상스와 르네상스의 문화적인 변화와 더불어 누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예술가는 되었지. 개인, 신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지. 어떤 개인? originate, created new visions, 신과 다른 자신의 세상을 펼칠 수가 있었대. 인간이 수단이야. 측정 기준이야. 모든 것에. 그리고 그의 잠재력은 무제한이야. 누구? 예술가의 잠재력이 무제한이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이제 신의 도구가 아니다 라는 것이지.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능력은 단순히 supported, 르네상스 예술가의 감각, 어떤 감각? 개인적인 정체성이다 라는 감각을 지지하였대. At the same time, 동시에
public 사람들, 대중의 definition 정의, 누구에 대한 천재, 예술가에 대한 정의도 바뀌었지. 무엇으로부터 신에 의해서 favored 사랑받는, 이게 중세가 되겠지. 신이 그를 사랑하여 재능을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으로?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 자신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지. 신은 brought forth masterpieces. genius, 신이 아니라 genius, 천재가 brought forth 만들어내. 뭘 만들어? 걸작과 새로운 그림과 독특한 스타일을 19세기에 낭만주의 운동이 birthed 나타. 무엇을 만들었어? 새롭고 강력한 정의. 무엇에 대한 정의? 예술가에 대한 정의. as 무엇으로서 의 정의. level from 반역. 그런 말로 하면 분리가 되겠지. 사회로부터의 분리. 사회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규범, 종교라고 봐야겠지. 아웃캐스트, 일탈자, 배신자. 어떤 애들 created out of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profound 심오한 열정으로부터. 그리고 sacrificed 희생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창조적 일탈을 위해서. 일탈을 보너스로 단어를 알려주면 DEVI deviance DEVIENCE deviance. 헷갈리네. 데비에이션이구나. 선생님이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어서 헷갈렸어. 데비에이션. 무엇과 더불어서? 르네상스 천재가 더불어서 낭만주의 예술가가 독창성의 원천이었어. 그러나 무엇과는 다르게 르네상스 천재와는 다르게 낭만주의 예술가는 핵심이었지. 사회에.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추구했어. 즉 르네상스와 그리고 낭만파가 달랐는데, 르네상스는 일탈 탈주자였고 얘네들은 사회와 더불어서 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었던 거지. 현대의 개발 20세기에서 예술학교 그리고 그들의 정의, 무엇에 대한 정의? 예술가에 대한 정의가 indebted 어디에 빚진. 다른 말하면 뭐뭐 때문인. 낭만주의적인 예술가에 대한, 여기서는 미스가 원래 잘못된 생각이거든. 잘못된 믿음. 환상 정도라고 보시겠네. 환상이 기인했대. 현대 20세기 예술학교들은 어떠하였다? 낭만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얘네들도 사회와 함께하는 애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어렵지? 길고 승질나 죽겠네요. 이걸 또 선택하다니 대단해. I have never had much patience.
with the writers. 나는 많은 인내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작가들, 어떤 작가들, 주장하는 작가들, 독자들로부터 노력, 어떤 노력? 의미를 이해해 달라고 독자들의 노력을 요청하는 작가들에 대한 인내심이 없다. 뭐 그러면 안 된다 이 뜻이지. You have only to turn to. 너는 have to turn to는 관심을 갖다 이 뜻이야. 관심 기울이다. 위대한 철학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능하다 표현하는 거. lucidity 명확성과 더불어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대. 가장 미묘한 reflections, 가장 미묘한 표현을 명확함과 더불어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대. 가능하대. 여기 불가능이라고 했지? 가능하대. 미세 표현으로 명확성을 표현할 수가 있대. 너는 find it difficult, 어려워, 이해하는 것이 휴메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대. 그리고 만약 너가 철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휴메의 생각의 내용은, 함축은 다울리스 명백히 너를 탈출해, 즉 이해 불가야. 그러나 누구든 어떠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애는 실패하지. 어디에 실패하냐면 이해하는 데 실패해. 정확히 각각의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파악에 실패한대. 자, 이렇게 보도록 하자. 교육을 받지 않았어. 그러면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이해를 할 수가 없대. 이해를 할 수가 없대. 근데 교육을 받은 누구라 할지라도,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실패한대. 이해를 못한대. 각각의 문장이, 이게 세세한 거지. 각각의 문장이 세세하게 표현한 것을 이해할 수는 없대. 교육을 안 받으면 이해를 못해. 교육을 받았어도 각각의 것이 다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대. 결국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지. Few people have written English with more grace than Berkeley. Few people, no랑 똑같은 거지. 사람들 영어로 썼다. 더 많은 축복과 더불어 버클리보다 더. 버클리가 뭘 의미하는 거지? 나중에 해석을 좀 참고해 봐야겠네요. 수거 표현인 것 같은데. 버클리보다 더 많은 은총과 더불어 영어로 쓰지 않았다. 두 가지 부류의 불명확성이 있다. 너가 작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이다?
무식 때문이다. 무시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willfulness, 의도적임이다. 사람들 종종 모호하게, 지금 이 글이 모호한데 모호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이다? They've never taken the trouble to learn write clearly. 그들이 never taken the trouble, 문제를 겪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글을 쓰는데 배우는데 문제를 겪다보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aken the trouble, 문제를 겪다, 노력을 하다,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을 명백하게 쓰려고 하지 않았대. 오씨, 빡세. 이런 부류의 불명확성을 너가 굉장히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현대 철학자들에 있어서 과학자들 그리고 문학 비평가들, 이건 정말 이상하다. 너는 would have thought, 생각했을 거야. 어떤 사람들 그들의 삶을 패스드, 지나가 살아간, 무엇을 연구하면 거장들, 어떤 거장들, 문학계의 거장들, 얘네들이 sufficiently, 충분은 많은 의미에, 많이 예민해. 어디에 예민해? 글 쓰는 언어에 예민해. 굉장히 예민해. 아름답지 않다면 at least 최소한 perspicuity는 뭐야? 명석함? 최소한 명료함. 그냥 아름답진 않아도 명백히는 써야지. 아름답진 않아도 명백히 써야지. 글을 쓰는, 글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아름다움에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 위대한 거장들을 연구한 애들, 평생을 살아간 애들, 걔네들이라면은 명료하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아름답진 않더라도. 그러나 너는 발견할 거야. 그들의 작품의 문장에서 그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너가 2번 읽어야 된다고. 뭐 하기 위해서? discover the sense, 이해하기 위해서. 즉, 글 자체가 난해하다 라는 것이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I never had much patience with the writers who claim from the reader an effort to understanding their meaning. They have only little time to read philosophers express velocity and subtle actions. 글을 어렵게 쓴다. 글을 어렵게 쓴다. 무식해서 글을 어렵게 쓴다. 의도적으로 글을 어렵게 쓴다. 글을 명쾌하게 쓰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다. 현대 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글을 어렵게 쓴다. 이상하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인데, 철학을 배운 애들인데 글이 어렵다라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지만 글을 읽어보면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어야 된다. 종종 you can only guess at it,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작가들이
명백히 not said 말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의도한 바를. 또 다른 모호함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작가가 그 자체로 꽤나 그의 의미에 있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야. 확신이 없으니까 글 자체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는 vague 역시 모호한 impression 표현을 하네. 그가 말하고 싶은 바에 대해서 has not either from lack of mental power 정신력이 없어서가 아니래. 게을러서가 아니래. 정확히 formulated 계량화 공식화하였지. 그의 마음속에서 it is natural 자연스러워 충분히 뭐가 그가 찾지 않을 것이라는 거야. 정확한 표현을 혼란스러운 생각에서 그 철학자 글 쓰는 사람은 모호한 표현을 해.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애매하게 표현을 한대. 그러나 정신력 지능이 없어서가 아니래. 게을러서가 아니래. 정확히 마음속에서 has not formulated 마음속에서 정확히 공식화시키지 않아서 이래.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자연적인 일이야.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할 거라는 걸. 혼란스러운 생각에서는 즉 머리가 혼란스러워. 그리고 머릿속에 공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을 할 수도 없어. 이 글 쓴 사람 데려와. 때려주게. 펜이 글이지. 생각을 기원한다. 글이 생각을 만들어낸다. 불이, 이것에 대한 불이, 글로써 생각을 표현하는 것의 불이, 그리고 참으로 위험이야. 무엇에 대한 위험이야? 작가가 반드시 항상 on guard, 주의해야 되는 것이야. 거기에는 일종의 마법이 있다. 어디에? 쓰여진 글에는 마법이 있다. 잠깐만. 선생님이 앞에 해석했던 거를 조금만 정정하도록 할게. 여기에서 좀 잘못 해석한 게 있는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애는 실패한다. 이것도 아니다의 개념이고 얘도 아니다의 개념이니까 교육을 받은 애는 이해할 수 있다로 정정하도록 할게. 교육을 안 받으면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을 받으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버클리보다 더 우아하게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즉 버클리가 글을 참 잘 쓴다.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중간에 따온 거라서 불필요해 보이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무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태만으로 정정하도록 하자. 태만, 즉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오케이, 괜찮아요. 즉 글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쓴다. 그거를 어렵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쓰기도 하고, 또는 쉽게 쓰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쓰기도 한다. 이런 식의 글이었습니다. 어우, 그지 같아. 윌리엄 골딩은 출판하였대 그의 유명한 소설 파리대왕을. 파리대왕은 이야기한데 이야기. 한 무리의 영국인 학생들이 스트랜디드 길을 잃고 헤맸다. 열대 섬에서 모한 후에 비행기가 셧다운, 총격으로 추락한 후에 전쟁 도중에. 비록 소설이 가상이긴 하지만 그것의 탐구, 인간의 악에 대한 탐구는 어디를 기반하고 있다? 현실 세계의 크루얼티, 잔혹함, 웬네스, 목격된 2차 세계대전 도중에. Free from any rules, 어떤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모든 규칙으로부터. 소년들은 savages, 야만인처럼 되었대. 그들은 곧 split up into groups, 무리로 나뉘고, 그러니까 편을 나누고. And whereas some work peacefully together, 일부는 평화롭게 함께하고자 하지만 또 다른 애들은 굉장히 레벨, 반역하는, 그러니까 집단에 도움이 안 되는 식으로 행동하는데, 소녀들의 행동은 상징화한데 더 넓은 인간의 노력, 분투, 모아 모 사이에 문명화 하려는 본능과 어떤 규칙을 따르려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그리고 야만적인 본능, 힘을 얻으려는, 도덕적인 규칙을 무시하려는, 그리고 가혹하게 행동하려는 인간의 본성, 이것 사이에서 인간의 분투, 노력, 분투, 싸움, 왔다리 갔다리 함을 그리고 있대. 파리대왕은 쓰여졌지. 굉장히 평이한 글쓰기 스타일로. 이것은 의도적으로 피해 매우 시적 언어를, 긴 묘사를, 철학적인 글들을. 소설은 일종의 비유야. 의미하지. 등장인물들과 그리고 대상들 모두 상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용이 되지. 전달하는데 소설의 중심 주제와 생각을 그의 묘사, 어떤 묘사? 다양한 방법으로의 묘사. 어떤 묘사 방법이냐면은 소년들이 적응하는, 어디에? 새로운 섬의 서라운딩 환경에, 그리고 반응의 새로운 자유에. 쥐는 분석해. 무엇을 분석하냐면 폭넓은 범위의 방식. 어떤 방식? 인간이 반응하는 변화와 두려움과 긴장에. 그러니까 거기 나왔던 소설 속에 있었던 애들은 그냥 단순히 등장인물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을 대표하는 것들이었대. 독자 비평가들은 해석했어. 뭘 해석했어? 파리대왕을 다양한 방식으로 출판 이래로 일부는 주장한데 그 소설이 극화한다. 역사, 어떤 역사? 문명의 역사를 연극처럼 보여준다. 특히 서양의 여기서는 성공을 일부는 믿는다. 그것이 일제민스 여기서는 보여준다. 무엇을 보여준다? 종교적 문제를, 뭐와 같은? 원죄와 같은, 그리고 선과 악의 본성과 같은. 다른 애들은 접근한다. 소설을 뭘 통하여? 심리 분석적인 이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There is some validity. 유효성이 있다. 모든 해석에 유효함이 있다. 비록 골딩의 이야기가 confined to 어디에 갇힌 어디에 갇혀있긴 하지만 고립된 소년들 집단 작은 섬에 그 소설은 탐구한다. universal 모두의 공통의 인간의 갈등 우리 모두 느끼는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대. 4번 좀 빡셌지. 1, 4, 5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조금 있다가 문법적인 내용 정리하도록 합시다.